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 지금부터 97쪽하고 98쪽에 관한 이야기로 갈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은서야 너무 안 좋으면 차라리 조퇴를 하고. 은서야 괜찮아? 그럼 조금만 그럼 이렇게 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97쪽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거기 fx 봅시다. 준서야 거기 몇 차니? 몇 차 함수야? 보자,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최고 차이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니? 양수라고 되어 있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그래프를 추론할 거야. 1번 문제 봐볼까?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2번은 극값을 2개 가질 때 라고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3차 함수는 최고차가 양수일 때가 그래프가 한번 쉬었다 가는 느낌,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부터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3차 함수 fx입니다. 자, 이제부터 얘네들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미분할 겁니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모든 함수들은 다 2차 함수로 돌아가겠죠. 쌤, 얘도 2차인데요? 얘도 2차인데요? 얘도 2차인데요? 맞아요, 2차예요. 그런데요, 얘하고 얘에서 일단은 얘가 접선의 길이가 제로였던 지점을 색깔을 입혀볼까요? 접선의 길이가 제로였던 지점, 접선의 길이가 제로였던 지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죠.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우리는 뭐를 가져요? 극값을 갖습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길이가 제로였던 요 지점이 극값이 2개가 발생하는 그림이니까 얘는 이렇게 미분한 형태의 도함수 수식이 들어가죠. 지금 얘는요,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 얘는 없잖아요. 맞아요. 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름을 갖다 붙여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쌤, 여기 보니까 얘는요 그래프하고 안 만났어요.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D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제가 이거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얘는요 X가 9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얘는 D가 0이다 라고 형태가 됩니다. 쌤요 여기 보니까 얘만요 극값을 가져요. 극값 존재를 합니다. 쌤 얘는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극값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 나왔니?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밑줄 한번 쳐주시고 뭐라고 쓰면 돼? f'x는 0에 f'x는 0에 판별식이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자, 거기 주어져 있는 거에 1번에다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얘를 미분한 도함수, 즉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왼쪽에 있는 저 두 가지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내면 이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 식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 fx를 통해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x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 더하기 x의 제곱 3ax 얘가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미분을 해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x 더하기 3a인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짝수차 판별식 자, 절반의 제곱 가겠습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가 붙어있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의미 없죠. 마이너스 ac 요 내용이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런 해석을 하면 쉬워요. 자, 그럼 가볼까요? a의 제곱 더하기 4a 그죠? 플러스가 4 마이너스가 9a가 되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2차 부등식 풀이할 수 있죠?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는 1의 값과 4의 값을 기준점으로 1과 4 사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니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요게 정답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3차 함수 fx가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x과 교점이 2개면 극값 2개 여기처럼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프 그려드렸으니까 한 번쯤 정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x가 뭐 할 때? 0보다 크다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극값을 두 개를 갖는데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에 미쳐야 되지. 짜자잔 이렇게 하면 돼. 극값 두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끝나네. 요 그래프를 활용해주면 되겠네. 그런데 0보다 크다라는 쪽이니까 x는 제로가 이쪽에 들어가야지만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 극대 극소가 x로 0보다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니까. 쌤 그러면 이거를요 그래프로 얘를 미분해서 보여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니까 얘를 미분하는 것이 2차 요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라고 봤더니 그래프에 해당되는 형태가 요렇게 갔을 거라고. 그럼 요 지점이 요렇게 내려올 거고 요 지점이 이렇게 내려올 건데 문제는 뭐다? x는 제로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y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쌤 그럼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야? f'x는 2차 방정식꼴로 만들었을 때 는 제로를 했을 때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바뀌어져. 양의 실근을 갖는다. 양수의 근을 갖는다. 그렇게 해석이 바뀌었어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안다는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보통 우리가 첫 번째 많이 쓰는 게 뭐야?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서로 다른이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뭐 하죠?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해야 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세 번째 뭐 해야 돼? 두 근의 곱까지 가져가면 되겠지. 네, 요대로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서준아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요? 오케이. 자, D가 0보다 크다. 그거부터 가볼까요? 아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D. 네, 그럼 여기는 짝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최종적인 형태가 그럼 이게 되니까 여기서 A는 1보다 작다, A는 4보다 크다. 요거 하나 딱 등장을 하고요. 쌤, 두 번째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고 싶어라고 요청하면 근계수 관계에서 뭐 하면 되죠? 이거를 는 제로라고 잡았을 때, 그죠? 는 제로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근과 개수 관계 합이잖아요. 요거 잡아주니까 이게 뭐였죠? 3분의 2가로의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세 번째, 여기죠? 두 근의 고분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였죠? 3분의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순서대로 봤더니 얘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a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세 가지를 뭐 해주는 거? 공통으로 만족해 주는 거. 여기다 찾을게요. 자, 첫 번째 1보다 작다. 두 번째 4보다 크다. 자,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영역은 이쪽하고 이쪽에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냐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게 좀 짜증나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다? 0과 1 사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차는 미분하면 2차니까 2차 함수 해석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고등수학 상 버전에 보시면 2차 방정식 버전에서 한번 뒤에 2차 함수 편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 나오니까 그 개념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수투가 아무래도 그래도 배우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98쪽을 마지막으로 5강을 마무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그 뭐로 갑니까? 4차 함수로 갑니다. 좀 어렵습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봅시다. 1번 과정은 좀 지울게요. 1번 과정 지우면서 준비할게요. 자, 4차 함수는요, 정확하게 개형이 8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 8개가 어떤 게 맞느냐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수능에 그래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까지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fx가 자,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줘. 요 녀석이 참 진짜 재밌습니다. 자, 봐볼까요? 8개 나옵니다. 최고 차이값이 양수니까 첫째 하나, 이렇게 해서 8개 나옵니다. 보실래요 그러면? 자, 누가 좀 도와줄까? 형구가 도와줄래? 형구가 이거 극소값이 있니? 없니? 극소값? 여기 극소잖아. 네, 극소값 있는 거야. 극소값 하나. 얘는요? 극소값 하나. 여기도 극소값 하나. 여기도 극소값 하나. 극소값 하나. 극소값 2개의 극대값 하나. 극소값 2개의 극대값 하나. 극소값 2개의 극대가 하나. 유일하게 얘만 극대가 있네. 쌤, 그러면요 극대를 갖지 않는데요 라는 이 말은 이 5종류의 그래프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맞아? 준이야, 이해되니? 어? 다시 한번 봐봐. 8가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극대값을 갖는 놈에서 오른쪽에 있는 W 모양이 3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할래? 아니면 요거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부정하는, 우리 혹시 여사건의 확률 기억하세요? 남자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여자일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는 거, 그렇게 갈 수 있는 2가지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먼저 저는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극대값 갖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일단 저는 첫 번째 극대값을 갖는 경우, 갖는 경우로 계산을 먼저 하고요. 경우로 범위를 계산하고요. 이 범위 계산한 다음에 이걸 뭐 해주면 좋을까요? 네, 부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히터 끄겠습니다. 히터 끄고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 가져가는 케이스 계산한 다음에 내가 뒤집어 버리겠다 그랬어. 자, 극대를 갖는 건 특징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들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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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접선의 기울기 제로가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 거야. 쌤, 그러면 얘는요, 도함수가 3차네요. 그럼 이거의 개수가 실근이 몇 개? 3개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 실근이 3개라는 거야. 그럼 3차 함수 한번 생각해봐. 3차 함수가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x축을 이렇게 갖다 그었어. 실근의 개수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 쌤, 여기 갖다 그으면 여기도 어차피 1개 나오죠. 이렇게 갖다 그으면 어차피 1개밖에 안 나오죠. 3개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이게 실근이 3개라고 하는 이 말의 도대체 의미가 뭔데요? 이런 의미지. 극대값이, 그제? 극대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극소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라는 해석을 한번 또 하는 거야. 미쳐버리겠어요. 그럴 수 있죠. 미쳐버리겠어요.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해서 출제자가 아주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실근을 3개를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요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또 이거를 다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봐. 네, 이기 되니? 잘 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4x가 공통이다. 이렇게 된다. 우와 쌤, 이게 는 0이면요
여기서 근이 먼저 한 개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근 한 개 나왔어요. 그럼 이것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근 한 개 나왔는데요? 쌤, 그럼 근이 세 개가 나오려면 여기에 근의 개수 몇 개면 돼? 두 개면 되겠는데요? 그쵸? 이 차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무슨 말이야? 석호야, 이 차방정식 근이 두 개래. 무슨 말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결국엔 또 판별식으로 돌아오네. 우와, 그럼 여기 판별식 한번 써보자.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NC니까 이게 0보다 크다가 되면 A는 그럼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봐봐. 쌤이 여기 앞쪽에서요 4x라고 잡았고 뒤의 식이 이렇게 두 개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x-무엇, x-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근이 하나가 이미 0이 나왔거든. 근데 여기 세모가 나오고 여기 네모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계산한 근이 0이 돼버리면 우리는 근의 개수를 몇 개라고 할 거야? 3개라고 할 거야? 여기서 0이 하나 나왔어. 0하고 0 겹치면 중근이 되니까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뒤쪽에 있는 형태는 여기가 한 개, 여기가 두 개를 온전하게 가지려면 얘는 절대로 뭐를 가져서 안 돼? x는 0을 근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되는 거야. x는 0을 근으로 가져서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다 0을 한번 집어넣어봐. 근이 되는지 확인해봐. 이걸 딱 집어넣어보면 이때 a가 0이 되면요. a가 0이 되면 여기에 x값이 하나 생겨요. a가 0이 아니면요. 절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x는 제로를 뻥뻥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0이 되잖아요. 이렇게 0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x가로에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3x가 되어서 4x가로에 x의 x-3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4x의 제곱에 x-3이 되면서 요 식이 는 제로가 되는 순간 x는 0 하나 하고요. x는 3이라는 형태의 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나와요. 2개가. 그럼 뭐야?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a는 0이 돼서는 안 돼요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부등호하고 이렇게 방정식을 부정하는 걸 동시에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어떻게 답을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4분의 9보다 작다. 그리고 a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답을 이게 두 번 나눠 쓰시면 돼요. 어떻게? 0보다 작다. 0과 4분의 9 사이다.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써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정말 중요한 거야. 자, 벽에 기대던 분들 좀 떼볼래? 벽에 기대던 분 좀 떼서 한번 다시 봐봐. 지금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 경우에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라고 해서 해석을 했던 과정인데 얘가 한 개의 근을 가지니까 2차 방정식 2개의 근을 가져야 되라고 식을 찾았어요. 근데 이 뒤의 식이 앞에 있는 식처럼 x는 0의 근을 가져버린 상황이 a가 0이 되는 상황일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조건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극대를 갖는 경우야. 근데 우리 정답은 뭐가 돼야 돼? 극대를 갖지 않는 경우로 가야 되니까 이걸 뭐 해줘요? 부정해주는 거죠. a가 0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보다 작다. 요걸 부정해. 그럼 어떻게 나와요? a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end였는데, 그죠? 여기가 지금 현재 end인가요? 아, 또는이구나, 또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얘도 우리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부정되면 이렇게 되고 4분의 9보다 작다가 부정이 되면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냐면 a는 0 그리고 얘는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내용 맨 아래쪽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이 조건이 저 맨 아래쪽의 조건으로 답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서 보실래요? 요거 그냥 부정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부정한다고 생각해봐. a가 4분의 9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a가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a가 0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게 훨씬 더 빨랐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딱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서로 다른 세식은 뭐 이런 해석들이 좀 가능한데 좀 어렵죠, 얘가. 자, 시간 잠깐 드릴게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유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야. 유제 문제. 4차 하나만 해볼까? 5-14번 하나만 해봐. 5-14번 하나만 지금부터 해봐. 5-14번 한 번만 해봐. 그리고 이 안 되면 저는 지금 극대값을 갖는 경우로 해드린 거니까 이 경우를 한번 똑같이 한번 추적해봐봐. 패턴은 유사합니다. 다시 보세요. 옷을 좀 벗어. 좀 많이 더우시면 네? 좀 돌리시거나 더우시면 껌을 좀 씹든지 옷을 좀 벗고 하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뭐 그래프 형태로도 한번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야. 4차가. 논리 이해 안 되면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시고 오늘 오답노트로 다시 나갈 거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풀 거 아니야. 네. 이거 이제 보험수 끝나면 네. 이거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그냥 다 계산한 다음에 지금 저기 쓰면 어떻게 되죠? 도함수 계산하면 여기 좀 특징적이라고 했죠. 상수항이 없죠, 도함수에. 맨 마지막에 때 x를 묶었죠. 묶어보세요. 이거 다 푼 다음에 아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묶는 거죠. 저기 쌤 저 풀이 과정을 봐보시면 똑같이 여기서도 4x를 묶일 수 있대. 가로 열고 나머지 거 써주는 거죠. x 하나 붙자 차수 하나 줄었으니까. 그럼 거기가 됐죠. 그럼 이게 는 제로가 될 때 얘가 지금 가질 때니까 이건 하지 않아도 돼. 그때까지 갖는 거니까.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교점이 몇 번 생겨야 돼? 저기처럼 3번 생겨요. 3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하나, 둘, 세 개를 가져야 돼. 근데 이미 나는 0이라는 동 하나를 확보했지. 그럼 여기가 근의 개수 몇 개 나와야지. 여기 뭐야? 한 별씩 t가 0보다 무조건. 정리됐어? 는 제로 잡아주시고요. 네, 고식이 얘가 이 하나의 근을 가졌지? 추가되는 근이 그치? 얘가 두 개가 된다. D가 좀 0보다 하나가 되는 거지. 저기 회사는 똑같은 거야. 이미 한 개를 가졌으니까 두 개를 가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저기서 왜 A가 0이다라고 하는 거 왜 조건을 줬냐면 저기서 갖고 있는 근이 뒤에도 만약에 0의 근을 가져버리면 중근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 확인해 준 거야. 0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놓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0을 한번 딱 대입해 봐. 그럼 이게 남지. 그럼 이게 0이 되는 상황이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럼 확인해 봐야 돼. 첫째 A가 1일 때 한번 식 써봐 실제로. 1 한번 집어넣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니? 그냥 x제곱이 나와버리지 뒤에가. 그제? 그럼 여기 x제곱 남고 4x는 4x 세제곱이 0이 되는 건 그 근의 개수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이번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그걸 또 집어넣어. 그럼 거기서도 x로 묶어주면은 여기 있는 형태가 x랑 합쳐지면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오지?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뭐 해달라는데 범위에서 빼달라는 거지. 그럼 일단 이 조건을 찾아. 그래서 두 개의 범위 빼줘. 지금 여기서 판별 썼잖아요.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그럼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한 변씩까지 쓴 다음에 선생님이 저기 오른쪽에 조건 하나 붙였죠. 왜 붙였냐면 여기가 한 개가 근에 뺐지만 x가 0으로 하나 뺐지만 뒤에가 그 0을 만약에 근으로 가져버리면 개수가 두 개를 줄잖아요. 중근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x는 0이 근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 주어진 이 수식에다가 여기 x 0하고 같이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또 여기다 x 0을 한번 대. x는 그럼 0을 근으로 가져려면 a제곱 마이너스 0이 될 테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0이라는 얘기는 a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가지 성분이지. 이때는 뭐 하는 얘기야? a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되면 여기서 x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세 개가 안 맞잖아. 그럼 뭐야? 이거의 범위를 구하되 이 두 개를 제외하는 얘기지. 수직선은 뭐야? 수직선은 이거 표시하는 거야. 화살표 표시해서 A가 5분의 13보다 크다. 그 다음에 A가 6보다 작다. 근데 아까 A는 뭐가 될 수 없어? 1하고 마이너스 될 수 없다 그랬지. 그럼 1은 될 수 없지. 이미 마이너스를 될 수 없다니까 마이너스를 찍어서 비워주시고 올리세요. 그게 될 수 없다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세 개가 익혀주면 되겠지. 그쪽도 있는 거지. 연장을 했던 거니까. 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 개가 나와. 거기까지 하죠. 그러면 요 단계까지 가신 거야? 요 단계까지. 그럼 이제 요 조건이 되는지를 봐야지. 무슨 얘기였죠? 여기가 0에 해당되는 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A가 0이잖아. A가 0이 되는 순간 여기서 X 하나가 넘어가지. 거기서 확인해 봐야지. 앞쪽에 X가 0이 있었지. 아까 우리 묶었던 것 중에 맨 앞쪽에. 네. 그거라면 그 뒤쪽에 있는 것도 X가 0을 대입해보면 식이 하나 나오죠. 네. 그게 0이 돼버리면 그죠? 안 되잖아요. 세 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A는 2라고 마이너스를 제거하세요라는 뜻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 제거를 어떻게 했죠? 수익처상에서는 0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워버리면 똑같이 가시면 되겠죠. 자, 2분 뒤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본 적 없어? 요 0 되는 거, 요 0 되는 거. 2차 함수지. 이렇게. 0보다 크다지. 2초. 그래프를 좀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아니, 아까 여기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미 근 하나 가졌잖아요. 두 개 가졌잖아요. 세 개인 것을 모르시니까 얘가 0을 근에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0이 되는 상황, 즉 A가 1과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네들은 X가 나오다 보니까 두 개가 돼. 근이. 그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럼 뭐 해야 돼? 1하고 마이너스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은 이미 안 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에서는 안 돼.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범위가 3개. 아, 여기는 또는이죠. 여기에 주어진 형태가 얘가 그리고여서 얘는 해석이 또는으로 가야 돼. 거기 부정한 게 아니니까 걔는 그냥 컴마가 그리고고요. 여기서는 또는이고요. 여기서는. 자, 이제 그러면 저랑 이제 거기 극대극소를 정리를 좀 하는데 이 극대극소에 관한 형태가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웬만하면 그래프를 자꾸 그려드린 이유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지니까 그래요. 왜? 출제자도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6강을 먼저 넘어갈게요. 그 연습 문제는 조금 이따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좀 드릴 거고요. 그 내용에서 몇 가지 보도록 하고요. 6강이 단원명이 뭐냐면 최대 최소와 미분이고요. 7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미분이고요. 8단원이 속도가 속도 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뭐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날라다닐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6단원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자, 뭐였냐면 어떤 주어진 형태가 연속인 AB의 구간이 제시가 됐을 때 여기는 반드시, 그죠? 여기 안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를 갖는다? 최대와 최소를 가질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그래프를 잘라내기 시작할 거냐면 구간을 주면 일단 전체 그래프를 그려. 뭐 이렇게 그렸어. 그럼 내가 A부터 만약에 내가 B까지였어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해봐. 이렇게 칠해봐. 그럼 그 중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은 어느 지점이야? 요 지점이 가장 작지? 그렇잖아. 여기가 제일 작잖아. 근데 이 지점이 뭐야? 우리가 지금 현재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는 극소인 거야. 극소가 뭐가 됐던 거야? 최소가 됐던 거야. 그럼 여기는 최대가 끝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최대 최소의 본질은 뭐냐면 4개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4개만. 뭘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 양 끝값을 찾습니다. 네, 양 끝값. A하고 B라고 하는 양쪽 끝에 있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 극대값,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 극소값을 찾습니다.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 극대와 극소를 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그냥 그래프 한 방 그리시면 끝나요. 그럼 찾았죠? 이 중에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놈이 최소가 됩니다. 이게 6단원의 결론입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룬 함수는 2, 3, 4차 이런 경우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요. 어떤 구간을 딱 줘요. 그럼 구간을 딱 그려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4가지 값, 양 끝에 있는 값과 극대값과 극소값 그 안에 존재하는 걸 다 찾아준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놈이 최소야. 이렇게만 가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나요. 그래서 6단원은 결국에 그래프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근거 자료들을 보여드립니다. 자, 103쪽 잠깐 먼저 체킹할까요? 103쪽 잠깐 봐봐. 103쪽 밑에 빨간색 정서가 한번 봐보자. 103쪽 빨간 정서. 은서야, 우리 책 좀 봐볼까? 책 좀. 자, 기본 정석 봐보시면 구간 A, B에서 다항함수 체킹해줄래요? 다항함수 체킹, 다항함수 준이야 다항함수 체킹하고 뭐라고 쓰냐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103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기본 정석 박스가 있거든요. 다항함수 거기 옆에다가 연속 미분 가능, 그리고 옆에 한 번만 더 써주실래요?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한번 써주세요.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최대값은 모든 극대값, 그 다음에 FA, FB를 끝값이라고 하거든요. 양 끝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극소값은요, 최소값은요, 극소값이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딱 보면 어디가 작은지 어디가 큰지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쫄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지난번에서 다른 거 대신 숙제로 내드린 거야. 오늘 그거 한번 또 해보자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해서 제가 연달아 갈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은 104쪽 봐볼게요. 104쪽 페이지 104쪽부터 볼게요. 자, 6-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9x의 제곱 12x 마이너스 2인데요. 구간을 살펴보니까 닫힌 구간에 0부터 3까지를 줍니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y 프라임. 자, 6x의 제곱 마이너스가 18x 여기 12가 되는데 땡큐하게도 얘는 6가로에 x 마이너스가 인수분해가 떨렁 되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다 x축을 하나 잡아서 1과 2에 대한 표시를 하고 절편 표시한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도함수를 찾은 거죠. 이게 찾았죠. 그럼 도함수 표시를 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다 뭘 붙여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 지점이 극대가 되는구나. 요 지점이 극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죠. 그 다음 어떻게 제가 지난번 수업 내용이 이거잖아. 빠바밤 이런 거잖아. 그죠? 극대 올라가죠. 극소 내려오죠. 다시 극소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뭐더라? y더라. 지난번 수업 내용입니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1, 얼마, 여기는 2, 얼마 찍어주자는 거죠. 자, 그럼 순서로 가볼까요? 여기다 1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1을 갖다 대입했더니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3이 나오네요. 자, 2다라는 값을 집어넣어봤더니 2다라는 값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봤더니 계산하는 거야. 16 마이너스가 36 플러스가 24 마이너스가 2가 되면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와 숫자가 장난 아니구나. 얘가 2,2가 딱 떨어지네요. 맞습니까?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성현아 이거 확인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여기다 축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제일 낮은 게 2잖아요. 그럼 X축은 여기쯤에 있겠죠. 자 Y축은요 1보다 왼쪽에 있겠죠. 근데 잘 살펴보면 이 해당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여기 뒤로 밀어준 상태에서 여기를 Y축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프는 끝난 겁니다. 준이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준이 조금만 더 힘내. 자 다음 자 그럼 여기에서 쌤 닫힌 구간이에요. 0부터 3까지요. 그럼 뭐야? 여기 0이잖아. 얘가 0이잖아. X가 0이잖아. 3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제?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3이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 구조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궁금한 건 요 그래프만 궁금한 거지. 그럼 한번 물어보자. 최소는 눈에 보이냐? 최소 눈에 보이냐? 어디가 제일 낫냐? 여기가. 그렇잖아. 여기 제일 낫잖아. 얼마야? 0, 마이너스 2. 끝! 최소. 미니멈. 자, 맥시멈은요. 이게 더 클지 이게 클지는 모르지. 이걸 계산해봐야 알겠지. 3일 때 집어넣을 때 얼마인지 우리 모르잖아 아직. 그거 계산해봐야지. 얼마? 3, 여기 3 잡아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54 마이너스가 81 얘가 36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90에서 8점 빼니까 얘가 3,7이네.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7이니까 얘가 더 높네. 그죠? 그럼 얘가 뭐야? 최대값. 답은 어떻게 쓰면 돼? 최소 마이너스 2 최대 7 끝! 그게 1번 답이야. 확인되겠니?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수업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끌어내리고 수기치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프 그려보자. 자, 두 번째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그럼 2번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y는 x에 x 더하기 얘가 3의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9인데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한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어떻게 하나 봐봐. 일단 절대값은요. 일단 이거를 다 그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스텝.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를 다 그릴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Y축 아랫부분을 X축 대칭해서 꺾어 올립니다. 그게 전체 절대값이거든요.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한번 잠깐 적어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게 이런 식의 그래프로 이게 Y는 fx였다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럼 전체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래에 있던 부분을 꺾어 올리시면 돼요. 또 여기 있죠. 요건 또 꺾어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이게 전체 절대값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지금 함수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색깔 입혀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갈 건데, 자 이제부터 제가 아까 여러분께 했던 이야기를 다시 봐봐. 그러면 쌤, 이 그래프 또 그럼 이것도 전개하고 푸는 건가요? No! 아까 설명드렸어. 수업 노트에다가 써보라고 했던 거. 쌤, 요 마이너스 9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없다고 생각해봐. 갈까? 없다고 생각해봐. 간다? 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왜 특이하죠? 얘는 하나밖에 없고 제곱이 있으니 제곱이 있다는 건 축기도로 보면 튕긴다는 얘기잖아. 해볼게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볼게.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돼? 빰빠밤 얘가 마이너스 3 빰빠밤 제로. X만 그렸어. X만. 자 그럼 어떻게 돼? X는 빵 한 번 가야 되고 얘는 제곱이니까 접했어야 되는데 최고차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9만큼 더 내려가야 되지. 그렇잖아. 더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를 이만큼 더 내리는 거지. 이렇게 내리는 거지.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3,
얘가 0이었던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내려가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여기가 0,0이었는데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로 왔을까? 라고 봤더니 0,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왔겠지 그래프가. 그럼 여기까지 왔다. 그죠? 여기까지 왔다 얘들아. 그럼 쌤, 저 이 값도 알고 싶어요. 이 극값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 텐데 그냥 일단 여기는 결론만 낼게요. 여기 점의 좌표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이거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여기다 뿅 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한번 싹 집어넣으면 얘가 마구가 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3이 나와요. 쌤 그런데요 이게 x축 기준으로 두 번째 아랫부분을 끌어올리려면서요. 올려보자. 그럼 여기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오겠어? 요 점으로 와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요렇게 됐던 부분이 이것도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서 요런 식의 느낌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쫙 꺾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래프가. 이게 좀 짜증나지. 아래쪽에 있던 이 주황색이 파란색의 이 위쪽 부분으로 꺾여서 올라간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이 절대값 그래프였던 거예요. 근데 쌤 얘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라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4가 이쯤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1이라는 놈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1이 한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 1이 뭐 여기 있다고 가정해볼까? 그럼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은 여기 안에 있는 이 그래프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선생님 그러면요 가장 높은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점이 높을까 이 점이 높을까 상관으로 봤던 얘가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을 뒤집으면 당연히 13이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를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가 1이 될 거고 곱해주면 마구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이니까 이것도 13이 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높이가 똑같네요. 최대가 13이군요. 끝. 두 번째, 쌤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1의 위치가 여기라면 제일 작은 값은 0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1이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는 거죠. 1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1을 집어넣어봤더니 1 곱하기 얘가 4의 제곱 16에서 곱했던 7이거든요. 이게 1,7이래요. 요점의 좌표가. 선생님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점이 제일 작았죠.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더라? 제로더라. 여기까지 확인해요. 그죠? 절대값이 쉬워지니까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싹 전개해서 미분 때려서 가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가면 나중에 또 골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만큼 내린 거야. 그리고 절대값 씌운 거야. 올린 거야. 그리고 구간을 끊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일까 의심해보고 어디가 제일 낮을까 의심했을 때 그 값을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읽어주는 것보다 실은 그려주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에 관한 이해를 좀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한 번 더 드리죠. 밑에 6-1번 한번 풀어볼래요? 6-1번 한번 더 풀어봐. 6-1번. 지금부터 숙제로 연결될 거니까 잘 한번 풀어보세요. 6-1번 한번 풀어주세요. 이해 안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1번에서 네. Y는 해서 도함수 값 보는 거. 네네. 그 뒤에 는 이건 왜 나와요? 어디 다시 해? 그 식에 는 이건 왜 나와요? 6을 묶은 거. 그래. 얘가 6 묶은 거 제가 등호에 묶어서 그냥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보면 잘 보시면 주로 제가 이제 X절편들을 찾아요. 보통은 는 제로 되는 값들을 찾아갖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들을 좀 키워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리고 부탁인 거는요, fx인지 f'인지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y인지 y'인지 그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그리길래. 위에다가 y 프라임 써주시고 여기 오른쪽 여기 y 이렇게 써줘. 그게 빠지면 해석이 잘 안 돼서. 괜찮니? 상태 괜찮니? 했어 이제 잠이 낀 거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든 중간 나갔다 와. 응? 여기 fx라고 써주세요. 실은 이 문제에서 최대차수의 축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위아래 어디가 더 높은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축까지는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매끄럽게 조금 더. 지금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지금 이게 지금 미분할 거 아니에요? 아, 미분할 때 참고로 절대값을 떼고 가는 건데 절대값 없다고 생각해서 미분했죠. 그 그래프 그래. 근데 거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x로 한 번 더 묶을 수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그려. 2차 함수를 때인데 거기도 우리가 y 프라임 써주시고 점점 내리셔서 y가 줄어가시고 아까 우리 점점 동일한 함수 내리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도함수가 있어? 여기 있지? 잠깐만. 여기 좀 이상하네. 아 그래? 그럼 요건 어딨어? 아직 안 풀려? 아,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여기도 fx 좀 붙여주시고 밑에 있는 거 절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리고 바로 아마 그릴 수 있지. 아니 3차 함수지. 얘는 지금 제곱이니까 0에서 한번 접했을 거고 3을 뚫었을 거고 3차 함수 제곱식. 여기다 잠깐 프라임을 하고 이름 붙여주고 여기다 y라고 붙여주고. 네, 얼른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그래프 잘못 그렸는데. 아, 절대값까지 씌운 걸로? 네. 절대값까지 씌운 거야? 이게 f'잖아. 이게 f'야? 아니잖아. 그래 3차잖아. 그지? 그럼 2에서 톡 올리면 그렇게 됐네. 그럼 이제 구간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럼 너는 마이너스 1 때도 알아야 되고 4일 때도 알아야 되고 극값도 알아야지. 계산해야 돼 극값을. 여기 있는 극값을 계산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걸 원래 이제 미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쌤은 아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따로 할거요. 요거를 이제 3차는 특별히 이게 이 비율이 정해져 있어. 거기까지 오늘 안 나갈 거긴 한데 쌤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쓴 거야. 너희들은 계산해야지. 원래 그냥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보면 극값 찾는 게 2차 금방 나와요. 지금 이게 함수의 이름이 y잖아. 그죠? 그럼 그거 절대값이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래쪽 들어 올려봐봐. 그림으로. 네. 그치? 네. 그대로 가요. 네. 근데 거기 매끄럽게 가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아래가 뾰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끄럽게 가. 이게 미분 가능성보다 중요한 거여서. 그래서 그렇게 가서 끊고 아래쪽을 지워주시면 되지. 거기는 그냥 찍어야 돼. 네, 그렇게 찍어줘야 돼. 네, 아래쪽을 지워야죠. 그게 절대값인 거니까. 응? 다시 한번. 여기는 왜 안 할까? 우리가 지금 원래 양수였으니까 음수인 구간만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꼭 올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구간을 잡겠지. 구간을 잡겠지. 여기 지금 현재 좌표를 찍어야지. 거기 이 좌표가 얼마였어? 아까 0,0이었지. 0,0 써주시고 저 오른쪽 좌표도 써주시고 오른쪽 좌표가 3,0이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를 끊어봐봐. 마이너스 왼쪽, 그렇지, 거기서 끊고. 네. 그다음에 4가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거기 그 사이 안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걸 찾고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겠지. 가장 작은 건 일단 확실하게 딱 들어오네. 얼마? 0. 가장 큰 걸 찾아야지. 이 값 찾고 이 값 찾고 여기 주어진 여기 극대값. 원래는 극소였겠지? 올라오는 극대가 그 값을 찾아야 돼. 그까지 계산하셨을 거야. 넘어가서 보고 있어.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얼른 다녀오세요. 지금 보고 있어. 이거 9잖아. 그럼 네가 그래프를 잘 그렸다는 얘기일까를 먼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있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를 가졌어야 되잖아. 이 시절에서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축을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위치 똑같이 이해하려면 이게 그냥 똑같이 내려주는 게 제일 좋아. 여기 그럼 2가 되는 이상하죠. 마이너스가 되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부를 전장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요즘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고 2콤마로 됐을 거 아니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나왔을까.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3을 이쯤 찍을 거 아니야. 3 이쯤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 가고 2가 가고 2가 가고 2가 가고 얘를 찾아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누가 최종인지 알 거고 얘랑 얘를 비교하면 누가 최대인지 알겠지. 그렇게 가야지. 오케이? 어떤 지금 1번 문제? 너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찾았잖아.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 나왔으면 마삼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찍었고 3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 그래프가 보는 거야.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마삼을 집어서 그거하고 이 마이너스를 누가 더 작은지를 비교해야 돼. 이거하고 이 값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야지. 그럼 이 값을 양쪽을 찾아야 되겠지. 그거를 일단 위에 거를 계산하시고 앞에 소개 한 번 더 할게요. 앞에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더 하시고 앞에 정리해 드릴게요. 마이크 안 쓰고 육성으로 할게요. 손을 좀 높일게요. 여기까지 높일게요. 알겠죠? 기억 좀 얘기하세요. 마이크가 약간 가면 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좋긴 한데 많이 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었던 문제를 하나 다시 보면 아래쪽에 있었던 하단부의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원칙적으로 그래프는 지난번에 형욱이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쌤, 모든 그래프를 극대극소로 문제를 그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충하면서 좀 아파가지고 못 들어와서 보충하면서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극대극소를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요. 근데 어떤 함수들은 특이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 특이한 경우들은 절편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가 그런 건데 지금 거기 나오는 2번 문제를 봐보시면 자, 2번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이렇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보면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함수로 딱 잡아놓은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얘는 친절하게 묶어놨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상수항이 없는 거야. 정리해봐봐. 상수항이 없잖아. 1차항도 없고.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축을 갖다가 잡되 여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형태가 얘가 제로였을 거고 여기가 3이다 보니까 나는 주어져 있는 형태를 극대극소가 아닌 x 절편 기준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죠. 얘는 접해야죠. x 제곱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최고차의 양수니까 올라갔다가 접한 상태에서 뚫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쌤, 그러면 요 점이 0이라는 점이 극대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 점이 극소인데 극소의 위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찾아? 미분을 통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얘를 x로 묶었더니 앞쪽의 상황이 이렇게, 뒤쪽의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공미분이 생각보다는 좋았던 거죠. 그럼 요게 는 제로로 잡아보면 0하고 2라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2, 찍어주면 2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4가 생기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쌤, 그런데 아까 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절대값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을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가서 올려봤더니 이게 절대값 그래프가 되었던 거지. 아래쪽의 음수를 철저하게 양의 값으로 환원하라. 그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당연히 이게 올라왔을 거니까 얼마? 2,4가 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겠죠. 됐네. 그러면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쌤, 2번의 구간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였냐면 마이너스 2부터래요. 그럼 마이너스가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찍어. 4라고 하는 점 한 요쯤 있을 거 아니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뭐야? 요 구간 안에 있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하세요라고 했는데 니네가 눈을 딱 보자마자 가장 작은 건 0이라는 게 눈에 딱 자명하잖아. 그럼 가장 큰 것만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알아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과 4를 집어넣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4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게 20이죠.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 20이 된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4를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16 곱하기 얘가 되다 보니까 얘가 4,16인 겁니다. 그러면 20과 4와 16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대값을 20이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최종적인 리딩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인데 지금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원칙은 극대극소를 그리는 게 가장 유리하다. 두 번째, 특별하게 상수항이나 1차항이나 2차항 중에 어떤 놈이 없으면 걔네들은 절편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생각보다 유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씩 만져보시라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나봐야 돼.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 수업을 개념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개 정도의 그래프를 줘요. 쫙 그려봐요. 그러면 애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개를 통과하는 순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려보고 자꾸 미분해보고 왜 제가 극값인지 확인하고 왜 양쪽의 끝값이 이렇게 끊기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2번으로 넘어가는데 이 6-2번은요 이제는 미지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숫자에. 이 짜증나는 거야. 그 미지수 들어가는 것들만 예쁘게 잘 처리하고 뒤에 활용표는 부피나 넓이에 관한 형태인데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6-2번으로 넘어가는데 패턴은 최대차 수정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확인할게요. 자, 6-2번인데 1번 문제 보니까 fx에 보니까 이번엔 4차 함수를 갖다가 그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1번의 특이한 점이 뭐냐? 쌤, 쟤는 범위가 없는데요? 네,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어요, 문제. 거기 있잖아. 구간에 범위가 없다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다 그려봐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3차항이 없잖아. 특별할 수 있다는 거죠. 3차항이 없잖아. 4승, 3승, 2승, 1승. 빵승이 돼야 되는데 너는 왜 3차항이 없니? 확인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네. 쌤, 그럼 여기를 묶어줘야 돼요. 이거 함부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자, 3차 이상의 수식은 우리가 반드시 조립기법으로 가야 유리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1을 집어넣었더니 순서적으로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려왔어.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거야. 자, 1을 한 번 더 내려봤더니 네,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제로가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4가로에 요거가 두 번이나 똑같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쌤,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를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겠죠. 자, 도함수가 현재 위치 상황에서 3차 함수 그래프이고요. x절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준비해놨으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최고차가 양수면 무조건 그래프 올라간다라고 말씀해서 3차는요. 올라가. 근데 여기에 인수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얘는 뚫어야죠. 쌤, 1에서 제곱 튕겨야죠.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
여기다 주어를 붙여줍니다. f'x. 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짓이 있죠. 뭐 했죠? 음의 값, 양의 값, 양의 값. 끝났죠? 자, 원래 함수가 4차의 최고치 양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왼쪽에서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가 음수란 얘기는 감소했다, 내려온다는 거죠.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 뭐야? 증가했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또 플러스니까 뭐가 되냐면 잠시 쉬었다 가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fx. 4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주어진 이 형태가 극소가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딱 앉아서 걸터 앉는다. 의자 같은 느낌으로 쫙 앉는다. 그리고 올라갔다. 끝!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점의 좌표가 1,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답을 좀 참조할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얘가 16입니다. 계산상의 문제니까. 그럼 여기다가 나는 뭐 해보자. 축을 그어보자. 마이너스 11과 16이면 여기 중간쯤에 x축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2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y축이 존재할 텐데 y절편이 얼마냐면 13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야 이 값이 그나마 좀 양수값으로 나올 거 아니니. 끝났네. 한번 물어보자.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더라. 최소값은 존재합니까? 존재하네요. 이거 정답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4차 함수라고 해서 그 틀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3차가 어렵다. 이게 어렵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은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니네가 이거를 간과하면 진짜 안 돼.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자꾸 반복하셔야 되고요. 제가 축을 먼저 그리지 말라고 하는 건 축 그리는 순간 여러분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그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축을 딱 나중에 그리는 연습들을 하면 해석이 쉬워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이제 조금 매끄러운 곡선 쪽으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자, 2번은 다친구가 일사를 줍니다. 그럼 반대 최대 최소를 갖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 돌아버리겠어. AX에 대죠. 미지수가 일단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AX 4제곱 마이너스 A가 4AX의 세제곱 더하기 B더라 하는 거야. 근데 친절하게도 A는 양수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니네 딱 보자마자 이 그래프 되게 특별하다 느끼지 않니? 4차, 3차, 2차와 1차이 없잖아. 그래프 매우 독특할 거야. 됐어? 자,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죠. 4A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의 X의 제곱이 되고요.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X-가 3이다. 끝나네. 아싸! 제로가 되게 하는 형태가 0이라는 놈하고 3이라는 놈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 최고차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제곱이 0이 되는 형태가 0에서 한번 발생했거든요. 여기는 요 점에서 튕겼더라는 거죠. 이게 도함수 그래프. 여기까지 오죠. 그죠?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 접했단 말이야. 여기 3은 뚫었고요. 그러면 쌤! 내려. 너 내려와! 내려와!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 음에서 음으로 왔대요. 응? 음에서 음으로 왔어? 그럼 일단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가 감소했고 제로였던 얘기는 잠시 쉬어가고 또 음수였던 얘기는 또 다시 내려가다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fx를 가질 수 있었을 거다. 단 0이라고 하는 이 값일 때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빵빵빵 집어넣으니까 B가 되었을 것이고 여기다 집어넣어보니까 3,3을 갖다 집어넣어보면 81A 마이너스 108A 플러스가 B가 되면서 얘가 B 마이너스 27A가 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 끝났어. 네, 구성이 1부터 4까지예요. 1이 한 이만큼쯤 오겠죠. 4가 한 이만큼쯤 오겠죠.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죠? 얘가 4, 얼마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프를 이 노란색의 그래프 요 구간을 볼 텐데, 여러분 눈에 보셨을 때 최소가 얘가 되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이게 제일 낮잖아. 그럼 이게 최소야. 이게 최소란 말이야. 근데 거기 최소가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요?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싸! B-27A가 최소값 마이너스 6. 끝났네. 쌤, 최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죠. 뭐? F의 1, 양끝값 F의 1을 확인해 봤더니 A-4A 더하기 B. 두 번째, F의 4, 4를 집어넣었더니 복잡해. 얼마? 256A 마이너스 256A 플러스 B. 아싸! 얘가 B가 됨을 확인하고 여기는 B-3A가 됨을 확인하고. 자, 서준아 좀 도와줄래? 서준아, A가 양수라 그랬는데 B가 크겠어? B-3A가 크겠어? 그치, B가 크지? 3A는 뺀 거니까.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요점의 좌표가 더 크더라. 최대라고 하는 형태가 여기가 최대가 되는데 그 최대라고 하는 형태가 문제 속에서 얼마라고 요청했었냐면 얘가 3이라고 요청하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B의 값이 3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면서 여기다 3을 갖다가 뿅 하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이때 A 값은 3분의 1이 되는 걸로 확인이 계산이 됩니다. 그냥 연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얘는 미지수를 포함하지만 예쁜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끊어서 보시면 되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노력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풀잖아요? 그래프 딱 그리는 데까지만 해석하시면 끝나죠. 여러분은 금방금방 풀 거라고 하시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붙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씩 3차 다 그려보고 4차 그려보면 와 대박이다 대박. 그럼 미적분은 뭘 가르치냐? 함수가 달라요. 삼각함수, LNX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음량 다 똑같아요. 다만 함수의 종류가 달라서 계산 수식이 복잡할 뿐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 잘해야 되겠죠. 미적분 하실 분들은. 알겠죠? 그렇게 또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한 문제만 나오면 끝내버릴게요. 한 문제만 나오고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푸시고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제가 바로 하나씩 찍어서 오늘 그 핸드폰으로 제가 뒤에 문제는 그냥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리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107쪽에 있는 문제로 풀이를 해드리고 나머지 안 풀었던 예제 문제들은 제가 찍어서 오늘 영상으로 바로바로 써드릴 테니까 집에서 리뷰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7쪽이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7쪽입니다. 페이지 107쪽. 기본 문제 6-4번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자, 활용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실 때 불편한 활용, 도형 이런 거죠. 자, 문제 보니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얘가요. 뭐냐면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정의는 한 쌍의 대면이 평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C를 한번 잡아볼까? C? 참고로 얘는 9-X제곱이다 보니까 요점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식만 잡으면 엄청 쉽습니다. 첫째, 이거 T라고 잡을까? 현우야, 그러면 요 뒤에 X좌표는 어떻게 될까? 그치,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대칭성이니까. 그 Y좌표는 어떻게 될까?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지. 자, 이제 조심할 게 뭐냐? 반드시 이 활용편에서는 범위를 챙기셔야 됩니다. 이 T다라고 하는 건요, 0과 3 사이에 존재하겠죠. 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석호야, 좀 도와줄래? 석호야, 사다리꼴 면적 어떻게 구하지? 밑변도 거의 높이 거의 다시. 밑변 밑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높이 거의 좀 이상하지.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CD의 길이, 그죠? 더하기 중괄호 칠게 CD에다가 AB의 길이, 그죠? 곱하기 높이는 뭐죠? C의 Y좌표. 이게 높이겠죠? 맞아? 이제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내. 자, 그럼 CD부터 찾아보자. CD의 길이는 요거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얼마였을까? 2t였겠다. 그럼 AB라는 놈은 얼마였을까 봤더니 얼마니? 얘가 6이겠다. 그렇지 않아? 맞지. 그럼 여기 C의 Y좌표가 뭐죠? 9-T제곱. 그러면 나는 이 넓이를 FT라고 해볼까? T에 관한 함수로 써볼까? 그럼 2분의 1 가로에 2T 플러스가 6 곱하기 9-가 T에 제곱되는 거 우리 확인되네. 단 전제가 T는 0과 4. 맞아요? 그럼 이거 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1 집어넣었더니 얘가 T 플러스 3, 얘가 9-가 T의 제곱. 맞네?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렇잖아. 3차 함수에 요거 인수되지 않니? 쌤 마이너스 끄집어내볼까? 마이너스 끄집어내봤어.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쌤 이거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데요? 쌤 그럼 얘는 이게 FT인데요? 그러네. 그럼 이거 그래프 바로 그려버릴 수 있네. 절편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3이야. 감사. 대가리 마이너스네. 3차 함수 대가리 마이너스면 얘가 내려와야 되지. 내려와. 근데 얘가 접해야 돼. 왜? 제곱이니까. 접했어. 뚫어. 이거네. 이거는 이게 그냥 FT라고 하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점이 극대점이라는 거 알고 요 점이 극소점이라는 거 알겠단 말이야. 그럼 이 극대점을 찾아야 되겠지. 뭐 해줄까?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곱미분을 이럴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t 플러스 3으로 묶어봤더니 앞쪽은 얘가 2t-6이 남고 뒤쪽에는 얘가 t 플러스 얘가 3이 남더라. 나는 사실 알게 되고 이걸 다시 정리해보니까 자 3t-3이 되죠. 그래서 요게 는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마3하고 1이니까 요 지점이 1이었던 것까지 확인하죠. 그럼 얘는 뭐야? 1, 찍어보자. 여기다 1 집어넣어볼까 이렇게? 그러면 4의 제곱 16에다가 마이너스 2가 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곱해지네 32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하죠. 됐습니까? 자, 축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만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게 y축이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분명히 t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 사이 여기 비워지고요. 여기 비워지는 나는 요 그래프가 궁금하대요 이거잖아요. 여기만 궁금하대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가장 큰 놈은 누구야? 요 놈이지. 넥스. 그죠? 끝났잖아. 수식은 오히려 더 간편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쭉 풀어진 것보다 예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편 기준으로 해석할 거면 그때나 이런 것만 미분해서 예쁘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 과정만 눈여겨보시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처음 느낄 때 오씨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정리할 타임들을 드릴 테니까 밑에는 일단 유제들을 쭉 풀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유제를 풀고요. 이따가 30분 정도 제가 프린트 하나를 드릴 거예요. 프린트 하나를 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해석까지만 하고 그거 다 점검되시는 대로 오늘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분까지는 일단 유제에 관한 형태들을 쭉 풀어보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할 거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서준아 거기 한 번만 꺼주시겠습니까? 6-4랑 어디 풀어요? 유제 6-6